여러분, 양치할 때 칫솔에 피가 묻어나온 적 있으신가요? 혹은 입냄새가 심해졌다는 말을 들으셨거나 잇몸이 자꾸 붓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잇몸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치주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치주염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치주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치주염은 치아 주변의 잇몸과 그 아래 뼈까지 염증이 퍼진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치은염, 즉 잇몸에만 생기는 가벼운 염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염증이 깊어져 치아를 지탱하는 뼈까지 녹아내립니다. 2단계가 바로 치주염입니다. 원인은 치태와 치석입니다. 치태는 세균, 침, 음식 찌꺼기가 엉겨 치아 표면에 달라붙은 얇은 막입니다. 이것이 굳어지면 치석이 됩니다. 치석 속 세균이 만성염증을 일으켜 잇몸과 뼈를 서서히 파괴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치주염도 고혈압처럼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증상을 느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한국의 치주염 현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4년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가 무려 1959만 명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치주질환으로 병원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치주질환은 외래 다빈도 질환 1위, 외래 의료비 총액 1위를 동시에 차지했습니다. 2024년 치주질환 요양급여 비용 총액은 무려 2조 3,956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20세에서 59세 사이 성인의 치과 외래 다빈도 질환에서도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38% 이상으로 1위입니다. 30대라고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30대 후반부터 만성 치주염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심한 경우 20대부터 잇몸이 나빠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치주염은 인류에서 가장 흔한 만성 감염병 중 하나입니다. 2025년 7월 발표된 세계질병부담연구 2021 분석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치주질환 유병 인구는 약 10억 6,695만 명에 달합니다. 전 세계 인구 8명 중 1명이 치주질환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2년 최초로 전 세계 구강 건강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구강 질환이 비감염성, 만성질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110개 이상의 국가가 방콕에서 모여 구강 건강을 국가 보건 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전 세계가 치주염의 심각성을 이제야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치주염은 단계에 따라 증상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치은염입니다. 잇몸이 붓고 붉어지며 칫솔질할 때 피가 납니다. 2단계는 아직 뼈가 손상되지 않아 치료하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초기 치주염입니다. 잇몸이 붓고 들뜬 느낌이 나며 건드리면 피가 납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에 주머니 즉 치주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주머니 안에 세균이 쌓여 염증이 심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중기 치주염입니다. 잇몸이 내려가 치아 뿌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 사이가 뜨기 시작합니다. 치아가 약간씩 흔들립니다. 구취가 심해집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진행된 치주염입니다. 잇몸이 심하게 내려가고 이 사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음식을 씹기 힘들어집니다. 심한 경우 치아를 뽑아야 합니다. 잇몸에 고름이 차는 치주 농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진행 과정 내내 통증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치과를 찾았을 때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주염이 단순히 잇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치주염은 온몸의 건강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따르면 치주질환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조산, 류마티스 관절염 등 다양한 전신질환과 연관되어 있으며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과의 관계입니다.
치주 세균이 혈관으로 들어가 혈관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와 심근경색 위험을 높입니다. 당뇨병과의 관계입니다. 치주염이 있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당뇨가 있으면 치주염이 더 빠르게 악화됩니다. 두 질환은 서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 구조입니다. 임신과의 관계입니다. 임산부가 치주염이 있으면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와의 관계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치주 세균이 뇌로 침투해 치매 발병과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치주염은 단순히 치아 문제가 아닙니다. 온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왜 30대에 치주염이 급증할까요?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구강 위생 습관입니다. 칫솔질을 대충 하거나 치실을 사용하지 않으면 치태가 쌓이고 치석이 됩니다. 두 번째는 흡연입니다. 흡연은 치주염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담배는 잇몸 혈관을 수축시켜 면역 반응을 떨어뜨리고 치주 조직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치주염 발병 위험이 2배에서 7배 높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낮춥니다. 30대의 직장, 육아, 경제적 스트레스가 치주염 증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치주 조직이 세균에 더 취약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부모가 치주염이 심하면 자녀도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는 음주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구강 내 세균 균형을 깨뜨리고 면역력을 낮춥니다. 일곱 번째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입니다. 수면 부족과 영양 불균형도 잇몸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치주염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첫 번째는 스케일링 즉 치석 제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치아 표면과 잇몸선 아래의 치석을 제거하여 세균을 줄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1년에 한 번 급여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근활택술입니다. 잇몸 속 깊이 들어간 치석과 오염된 치아 뿌리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내는 치료입니다. 잇몸 주머니 깊이가 4mm 이상일 때 시행합니다. 세 번째는 항생제 치료입니다. 염증이 심하거나 고름이 찬 경우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치주낭 안에 항생제 젤을 직접 넣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치주 수술입니다. 잇몸 주머니 깊이가 5mm 이상으로 심할 경우 수술이 필요합니다. 잇몸을 절개해 안쪽 치석을 제거하고 조직을 재생시키는 치주 판막술을 시행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뼈 이식이나 조직 재생술을 함께 진행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관리입니다. 치주염은 한 번 치료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세균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치주염은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올바른 칫솔질이 가장 기본입니다. 하루 최소 3번, 식후 3분 이내, 3분 이상 칫솔질하세요. 칫솔을 치아의 45도 각도로 기울여 잇몸선 부분을 꼼꼼하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닦으면 오히려 잇몸이 손상되니 부드럽게 닦으세요. 둘째, 치실을 반드시 사용하세요.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를 치실로 닦아야 치태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치간 칫솔도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셋째,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으세요. 6개월에 한 번씩 치과를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세요. 국민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 본인 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금연하세요. 흡연은 치주염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금연만으로도 치주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낮추어 치주 세균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이 잇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당뇨가 있다면 혈당을 잘 관리하세요. 당뇨와 치주염은 서로 악화시키는 관계입니다. 혈당 관리가 잇몸 건강도 지킵니다. 치주염에는 식습관도 잇몸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첫째,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비타민C는 잇몸 조직을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파프리카, 키위, 딸기, 브로콜리, 오렌지를 충분히 드세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잇몸이 약해지고 출혈이 잘 생깁니다. 둘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고등어, 연어, 참치, 들기름, 호두는 항염증 효과가 있어 잇몸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우유, 치즈, 요거트, 두부, 뼈째 먹는 생선은 치아와 치조골을 단단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입니다. 넷째, 녹차를 마시세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치주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수분이 부족하면 침이 줄어들고, 침은 구강 내 세균을 씻어내는 자연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하루 2리터 이상 충분히 마시세요. 여섯째, 식사 후에는 물로 입안을 헹구세요. 칫솔질 전에 물로 입을 헹구면 음식 찌꺼기와 당분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잇몸 건강을 망치는 음식과 습관들입니다. 첫째, 설탕과 단 음식입니다. 사탕, 초콜릿, 과자, 탄산음료는 치주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세균이 당을 분해하면서 산을 만들어 잇몸을 자극하고 치태 형성을 촉진합니다. 둘째, 끈적한 음식입니다. 카라멜, 젤리, 곶감처럼 치아에 달라붙는 음식은 세균이 오래 머물게 합니다. 셋째, 산성 음식과 탄산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에너지 드링크, 레몬 주스는 치아와 잇몸 경계를 약하게 만들어 세균 침투를 쉽게 합니다. 넷째, 흡연입니다. 담배는 잇몸색을 검게 변색시키고 잇몸 퇴축을 가속화합니다. 또한 흡연자는 치주 치료 후 회복도 느립니다. 다섯째, 과도한 음주입니다. 알코올은 구강을 건조하게 만들어 침 분비를 줄입니다. 침이 줄면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합니다. 여섯째, 이를 악무는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로 이를 갉거나 악무는 습관은 치주 조직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 치주염을 악화시킵니다. 일곱째, 구강청결제 과다 사용입니다. 구강청결제는 보조수단입니다. 칫솔질과 치실을 대신할 수 없고 알코올 성분이 든 제품을 너무 자주 쓰면 구강이 건조해져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치주염은 방치하면 치아를 잃고 나아가 심장과 당뇨, 뇌 건강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치주염은 대한민국 외래 환자 수 1위 질환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30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관리를 시작하세요.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6개월마다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치실 사용과 올바른 칫솔질이 가장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흡연자는 지금 당장 금연하세요. 치주염 위험이 최대 7배 높습니다. 치주염은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와도 연결됩니다. 잇몸 건강이 전신 건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잇몸 건강을 시작하세요. 건강한 잇몸이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